안녕하세요, 하봄입니다. 오늘은 테무 하울을 해볼 건데요. 제 손톱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촬영한 지가 몇 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제가 네일비드만 산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하울을 좋아하셔서 테무 쇼핑한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테무 하울 시작해볼게요. 핑크색 소품들이랑 조명을 먼저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많이 본 조명인데 되게 빛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또 예쁘고 색깔도 다양한데 약간 그 특유의 지잉거리는 약간의 소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색깔은 예뻤고요. 이거는 버튼이에요. 이거는 왜 구매했냐면요. 저희 집 변기가 물 내리는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맨날 누르기 힘들어서 이렇게 저는 검지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거기에 붙이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손톱깎이인데 한 번씩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손톱깎이가 필요한데 그냥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절단도 괜찮고 잘 깎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귀여운 소품인데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많이 보여서 그냥 네일 재료나 뭐 차트판 진열해놓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컬러는 핑크랑 보라색으로 골랐고요. 생각보다 이 플라스틱이 좀 약해서 좀 휘청거리고 고정이 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차트판이나 팁 같은 거 올려놓으면 되겠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반지예요. 네일 아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반지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좀 귀엽고 사이즈를 고를 수 있었던 리본 반지고 딱 제 손가락에 맞았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핑크색 약간 보석 같은 오로라 파츠가 박힌 반지예요. 근데 테무 실버 반지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착용을 해봤고요. 이 반지는 저한테는 좀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사이즈를 줄이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저 파츠에 금이 갔더라고요. 일단은 착용을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커서 아마 착용을 못할 것 같고요. 다음은 핑크색 파츠가 역시 들어간 3종 세트였는데 하트 모양이랑 리본 모양이랑 또 리본 모양 이렇게 있었고 이것도 역시나 제 손가락에는 좀 크더라고요. 근데 예쁘긴 했어요. 그 다음은 엄청난 개수의 실버 반지 모음인데요. 이것도 일단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테무 반지가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버류로 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하고 났을 때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촬영용으로 가끔씩 한 번씩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파츠 제거나 파츠 절단할 때 사용하는 막니퍼고요. 기존에 있는 파란색은 너무 색깔이 촌스러워서 핑크색이 있길래 핑크색을 골랐는데 핑크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쓸 것 같고 이거는 섀도우처럼 생긴 실리콘 팁인데요. 미러 파우더나 스티커 밀착시킬 때 그냥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듯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으로 저도 요즘에 키링이나 이런 신발 꾸미는 거 관심 많은데 리본도 몇 가지 골라봤어요. 생각보다 리본이 비싼 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적당히 가격을 타협해서 골라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검은색 리본핀은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리본은 진짜 퀄리티가 좋았고 요 반투명한 실크 리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발 새로 사거나 하면은 저도 신발끈 대용으로 한번 달아주려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리본은 거의 노끈 수준의 진짜 산티나는 검정 리본이었어요. 핑크색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화이트 리본이랑 비슷한 느낌?
근데 양은 이렇게 2배 정도 검은색이랑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본 만들어가지고 머리핀이나 가방에 달아볼까 해서 구매한 머리핀인데요. 이건 뭐 그냥 무난하고요. 진짜 저렴해서 구매한 핑크색 리본핀인데 거의 진짜 몇백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품절이어서 겨우 핑크색 하나 골랐고요. 그다음에 레진 공예도 해보고 싶어서 몰드도 사봤거든요. 요즘에 레진으로 반지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레진 공예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런 몰드도 골랐고, 리본 몰드는 사실 손등에 칠 수 있는 정도거나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컸고요. 그다음에 반지 예전에 폴리저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샤인하고 모양 잡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반지 몰드를 샀는데 일단 보이는 걸로는 굉장히 손가락에 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레진 공예할 때 필요한 UV 레진도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네일 재료가 있다 보니까 꾸미는 거나 이런 거는 네일 재료나 파츠를 사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레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니까 저 알람시계 몰드에다가 레진을 부어볼게요. 그리고 반지 몰드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안쪽부터 기포 안 생기게 잘 채워준 다음에 넘치지 않게 도포해주고 이렇게 토치 같은 걸로 불을 살짝 대주면 기포가 통통 터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포를 없애준 다음에 램프에 경화시켜주도록 할게요. 결과는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저는 아이폰 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거울이어서 지문은 좀 묻었지만 저 리본 퀄리티도 그냥 나쁘진 않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괜찮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여드릴 건 네일 스티커예요. 네일 스티커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랑은 안 겹치는 종류로 골라봤고요. 이거는 요즘에 보여드렸던 산리오 아디다스 네일에서 사용한 네일 스티커고, 이거는 실버랑 골드 컬러가 들어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컸어요. 그리고 약간 퀄리티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었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반짝이 스티커. 블랙이랑 화이트, 골드, 실버 컬러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나비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 근데 약간 확실히 좀 싼 티는 조금씩 나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스티커 앨범이에요. 이 안쪽 케이스 자체의 그런 비닐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그냥 네일 스티커 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스티커 있는지도 확인하기 쉬우니까 이 테무 네일 스티커뿐만 아니라 다른 네일 스티커도 다 여기에 옮겨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장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샵이나 스티커가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이 스티커 한번 사용해보려고 뜯었는데 살짝 잘 찢어지는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얇은 만큼 손톱에 밀착은 잘 돼서 뜯을 때만 조심하면은 저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나쁘지 않았음. 이렇게 네일 스티커는 끝이고요. 그다음에 이 고양이 발바닥 팁 스탠드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골라봤고요. 저는 이렇게 했던 네일 아트를 저 자석이 붙어있는 아크릴판에 보관을 하는데 몇 가지는 이렇게 북 스탠드에 붙여서 꾸밀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드디어 네일 파츠들인데요. 네일 파츠들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자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쇼츠로도 제가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물결 모양부터 하트 모양이 들어있는 자석부터 이 올인원 자석, 십자가 모양도 있고 원형 자석도 있고 이렇게 막대 자석도 있는 조합이어서 한번 잘 되는지 네일 팁에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서 자석제를 사용할 거고요. 자석제를 적당히 얇게 풀코트 해준 다음에 이 올인원 자석부터 해볼게요. 잘 되죠? 생각보다 자석을 사용하다 보면 이 자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자석끼리 부딪히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저렇게 핑크색 플라스틱 안에 자석이 다 들어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자성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뭐 없을 때 대용으로 적당히 사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저 검은색 자석도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민트색의 자석제를 발라주고 우선 이렇게 줄무늬 모양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다 대고 떼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 자석의 단점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네일 폴리시를 제가 좀 찍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연장 손톱에나 좀 큰 손톱에는 사용을 하기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이 또 평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곡선이어서 끝쪽은 약간 희미해져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저 모양대로 무늬는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나뭇잎 모양? 그리고 물결 모양도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생각보다 무늬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 모양도 한번 해볼게요. 자석젤은 큐어링 하기 전에 여러 번 붓질해주면 다시 여러 번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일단 좀 어려웠던 게 하트였어요. 하트가 생각보다 위치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뭐 무늬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묘해보면 이렇게 투코트 해주면 좀 더 아무래도 진해집니다. 그 대신 같은 모양 위치에 그대로 겹쳐서 바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꽃 모양 해볼 건데요. 꽃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 꽃 모양도 위에서 봤을 때 젤을 찍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큐어링 하기도 전에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일 파츠들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리본 파츠. 이거는 예쁘죠? 이거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도 있는데 저 지금 네일아트의 한 모양이거든요, 이게. 리본 파츠는 합격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주 모양 파츠 모음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별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행성 모양도 있고 별똥별 모양이랑 달 모양 이렇게 된 구성이에요. 뭐 이런 파츠들은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리본 파츠도 골라봤는데요. 일단 제가 가진 게 금색이 없어서 골라봤는데 이거는 그냥 소소한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비즈 팔찌나 반지 만들 때도 사용하려고 비즈도 한번 사봤어요. 근데 비즈가 생각보다 손톱에 올리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시나요? 진짜 저런 투명색은 어느 네일에 올려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도 저는 손톱에 올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플랫하게 된 형태는 생각보다 손톱에 올리기도 쉽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본 파츠도 집에 정말 많은데 제가 저렇게 오로라로 된 거는 없어서 골라봤어요.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그냥 네일 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주 파츠. 그냥 뭐 하트 모양도 있고 화이트 컬러랑 핑크 컬러고요. 뭐 달 모양도 있고 이거는 뭐 무난하게 잘 사용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리본 비즈인데요. 크기가 엄청 크죠. 근데 손톱에 붙여도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지 만들려고 했는데 저 구멍이 지금 세로로 나 있어서 반지 만들기엔 어려울 것 같고 키링이나 팔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거는 헬로키티 파츠인데요.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누가 이런 헬로키티 파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했는데 테무에 딱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요즘에 헬로키티 엄청 인기 많잖아요.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반짝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렇게 클 줄 몰랐던 이 크리스마스 그 뭐라고 하죠? 구슬? 같은 근데 이렇게 클 줄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 파츠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반지나 나중에 팔찌 만들 때도 잘 쓸 것 같은데 이거 캐릭캐릭 체인지 네일 할 때도 썼으니까 그 캐캐체 네일 보실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해주세요. 이것도 컬러 초록색부터 투명색, 오로라색, 핑크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일 파츠 모음. 이런 투명 파츠들도 키친웨어를 할 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도 있고 거의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웬만한 네일에 무드에 맞게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색 파츠 모음이 있더라고요. 24가지여서 생각보다 가격대가 괜찮았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촌스러운 디자인이 지금 한두 개씩 끼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꽃 모양은 지금 하는 네일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미 모양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추천! 이제 앞에서 해봤던 레진 몰드 한번 꺼내볼 건데요. 경화가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투명해서 놀랐어요. 사실 클리어 젤은 저렇게 투명하게 안 나오거든요. 대신 저거는 묽은 젤이어서 저렇게 투명하게 나온 것 같고 반지도 한번 꺼내볼게요. 반지가 진짜 잘 나왔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 근데 뭐 촬영 소품이나 약간 아크릴 반지 같은 느낌 내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일링하는 과정을 줄여주니까. 그리고 그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비즈들. 이것도 비즈는 이거는 레진 공예할 때 사용하려고 산 것 같진 않은데 저도 네일 재료로 쓰려고 산 것 같은데 저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걸로 봐서는 비즈 재료인데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약간 뭔가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먼지나 약간 이렇게 흐릿흐릿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 면에는 조금 아쉬웠고 이런 키링 재료들은 뭐 그냥 예쁜 것만 골라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무 하울을 다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평은 그냥 쓸만한 건 쓸만하고 안 쓸만한 건 안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더 재밌는 하울로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인데요. 사실 안 보여드린 게 있어서 이거는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인형이랑 키링도 몇 개 사봤는데 이거는 그냥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닐 만한 실버 줄이고요. 인형들은 퀄리티가 확실히 약간 짭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달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인형은 전 못 달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더러워져도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달고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몇 개를 사실 사봤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아무래도 아쉬운 느낌? 그리고 이 가방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리본 가방은 다 괜찮은데 가죽 냄새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이 핑크색 가방도 예쁜데 이거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들고 다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진짜 하울 리뷰 끝.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